자, 안녕하세요. 차티스트입니다. 2023년 6월 29일, 오늘은 목요일이고요. 자, 오늘은 시간이 좀 많이 늦었기 때문에 또 시장이 중소형주들이 많이 하락한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종목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오늘은 세력주에 관해 가지고 살짝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채널의 구독자가 이제 벌써 319명이 돼가는데 댓글은 또 몇 개가 없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는 댓글들을 제가 전부 챙겨보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댓글 중에 요런 댓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시세가 크게 안 나왔다는 건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궁금해요. 예진님. 그리고 이게 좀 궁금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영상 녹화를 하다 보면 내용 중에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어제 모헨즈 같은 경우에서 이 차트를 크게 펴놓고 이렇게 설명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분명 우리가 이걸 3,500원, 3,600원대에서 공부를 해서 6,000원까지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럼 거의 한 70%, 80%가 오른 거죠. 그런데도 이제 제가 어제 설명에서는 시세가 크게 안 나왔기 때문에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크게 갈 수 있는 종목이다 라는 구절에서 궁금하셨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자, 그럼 시세가 나오고 안 나오고는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그걸 알아야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자주 언급드리는 게 사실 박스권의 의의가 있습니다. 자, 뭐 더 크게 봐야 되지만 이 덕시나우증이 오늘 유일무이하게 좀 시세가 크게 나왔기 때문에 이 친구를 한번 볼게요. 자, 정말 몇 달 전 이 차트를 보면요, 차트가 아니라 제 영상이요. 자, 이렇게 박스권으로 덕시나우징이 움직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한번 이제 좀 주구절절 좀 풀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이제 단순하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여기 1770원 정도 여기 적혀 있죠. 이 1770원 정도를 바닥 기점으로, 그리고 고점을 2820원 정도를 저항대로 이렇게 매매를 하면 된다 라고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좋은데, 자,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 좀 이제 깊게 보자면, 자, 이 시세가 터지는 이 막대한 시세들, 정말 개인들이 터뜨릴 수 없는 거래량 1억 개, 1억 300개, 이런 거래량이 무수히 터지는 걸 보고 세력주라는 거를 저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차트를 볼 때 이 차트가 이 거래량을 만드는 게 세력이 아니라 우리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1억 개를 터뜨려서 1960원부터 2600원 정도까지, 크게 뭐 2700원까지의 매물을 이렇게 모읍니다. 그리고 거래량 없이 쭉 밀어요. 자, 그리고 한 번 더 반복해서 이쯤, 이번엔 좀 크게 올라갑니다. 3400원 정도까지 긁어서 1억 개의 거래량을 또 발생을 시킵니다. 자, 그리고 거래량 없이 쭉 밀려요. 그리고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조금 다시 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디서 터져요? 거래량이 여기 고점대, 이번엔 3580원까지 여기까지 물량을 매집하고 또 거래량 없이 떨어뜨립니다. 자, 이렇게 이 과정을 거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1700원대 라인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2820원을 오늘 달성을 했습니다. 그럼 사실 뭐 50%, 60%가 오른 거죠, 바닥에서. 그런데 이건 시세가 나온 게 아닙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먹을 자리는 1차적으로 다 나온 거예요. 여기까지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매매를 한 거니까. 자, 근데 이게 왜 시세가 나온 게 아니냐? 여러분들이 세력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세력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여기 1900원대, 2800원대, 여기 2700원부터 3500원까지 이 정도 돈을 써가면서 지금 이 구간에서 몇 년 동안 물량을 모았어요. 그런데 오늘 2500원, 2800원 이 라인에서 이 쥐똥만한 거래량, 과거에 비하면 솔직히 반토막이죠. 여기서 모았던 물량을 털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요. 훨씬 더 많은 물량을 들고 있고
훨씬 더 높은 단가까지 구매를 했는데 여기서 세력들이 손해를 봐가면서 털 수가 있었을까요?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돼요. 이 사람들이 뭐 100만원, 1000만원 하는 것도 아니고 수십억, 수백원어치를 사서 파는 건데 말도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는 게 매집 대비 단가 3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그 정도의 물량을 시장에서 부담 없이 쏟아내려면 보통 평균적으로 2.5배에서 3배 정도가 크게 나옵니다. 이제 그 이상부터는 진짜 주포의 영역, 그리고 시장의 관심도에 따른 거기 때문에 정말 그릇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이 영상에서 자주 언급드리는 게 시세 터진 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시세 터진 거.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뭐 이런 박스가 또 보기 편하니까 최근에 언급했던 신화콘텍 한번 볼까요? 이 친구 이렇게 보라고 했죠. 자,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또 중간중간이 나오는 거래량, 그리고 여기서 막대한 거래량이 터지고 어떻게 이제 세력주라고 분간을 했다고 봅시다. 여러분들은 아직 이게 세력주인지 아닌지 모를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세력주다 일단. 자, 그러면 판단을 했지만 사실은 이 얼마 안 나온 시세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무조건 안전입니다. 항상 제가 주의하라는 게 뭐죠? 역대 거래량입니다. 어쨌든 시세는 별로 안 나왔지만 이 매집 대비 단가에 비해서요, 안 나왔지만 최대 거래량이 나오고 신고가가 나왔으면 일단 무조건 도망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는 거예요. 나중에. 자, 시세가 터져서 그래, 우린 안 잡았다고 칩시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바닥으로 갔어요. 바닥으로 갔는데 이 친구가 일정한 구간을 버티면서 이 작은 거래량으로, 크게 봤을 때 작거든요, 이 거래량들이. 작은 거래량으로 30%를 올리고 또 30%, 아니 10%, 여기서도 26% 등락을 보여줍니다. 바닥을 지켜가면서요. 자, 그럼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시세가 터지고 나서 한 이쯤이면 10월달이니까 5개월 지났고 2월달이니까 거의 한 10개월이 지난 겁니다. 근데 이제서야 알 수 있는 거예요. 확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확신이냐? 아, 이 고점대에서 세력이 털지 않았구나. 여기서도 계속 박스 안에서 매집을 하고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점을 보고, 이 시세를 보고, 자, 4,000원부터 8,800원, 거의 100%죠. 세력주에서 100%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바닥에서. 그래서 이걸 보고 시세가 크게 안 나왔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와서 보니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시세를 어떻게 또 판단을 했느냐? 대충, 저도 몰라요. 저도 세력이 아니니까 정확한 평단을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시세 대비 두세 배로 판단하느냐? 한번 볼까요? 확대를 해서 대충 볼게요. 거래량이 나온 이날들만 좀 봅시다. 이날 11월 4일, 또 이날 좀 터졌네요. 1월 24일. 자, 이날 8월 4일, 이날 11월 4일, 이날 1월 24일. 자, 그럼 이 세 개의 봉들을 대충 메인들이잖아요. 거래량이 나온, 나머지는 의미도 없는 거고, 한 가운데 값으로 정해봅시다. 뭐 그 이하겠지만 좀 뭐 넉넉하게 한 5,000원 잡아볼까요? 뭐 5,000원, 비싸봤자 5,250원 정도겠죠, 평균값이면. 이 정도 라인에 이 친구들이 매집을 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5,250원에서 이렇게 매집을 했습니다. 피레침을 세워가면서. 그리고 거래량이 팡 발생하면서 8,800원까지 갔어요. 자, 그러면 한 5,000원, 5,500원에서 8,800원이면 한 30%? 40% 오른 건가요? 한 4, 50%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사실은 시세가 절대 나온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근데 우리는 이제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잖아요. 1% 가능성이라도 이 거래량이 털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으니까 일단 도망가자는 거예요. 일단 역대 거래량이 나왔으니, 신고가가 나왔으니 도망가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진행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판단을 했을 때가 또 있었어요, 제 유튜브에. 그럼 어떤 거냐? RF셈입니다. 자, RF셈이 모르는 분들이 없죠, 지금은. 근데 여러분들이랑 공부했을 때는 여기 2,000원대였습니다. 자, 근데 이걸 어떻게 봤냐? 자, 저는요, 이거를 요렇게 박스로 보고 있었어요. 요렇게 박스로.
어느 정도 일정한 가두리 안에서 시세가 안 나오고 거래량만 계속 들어오고 있죠, 그죠? 자, 그런데 거래량도 거래량이지만 이렇게 1년, 2년 이상을 모아가지고 4,700원부터 11,000원. 이것도 뭐 사실 100%, 120% 밖에 안 나온 거죠, 그죠, 여러분? 그러면 좀 의심스러운 거예요. 아니, 고작 이거 먹으려고 이렇게나 고생을 시키고 작업을 했다고? 자, 그리고 위에 버틴 기간이 얼마 없어요. 하루, 이틀, 3, 4, 5, 6, 7, 일주일 버티고 쏟아집니다. 그러면 사실은 의심스러웠죠, 많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때 영상에서 돌이켜보면은 영상 남아있을 거예요. 뭐라고 설명했냐면, 저도 무서웠어요. 여기 2,000원까지 가더라고요. 11,000원에서 2,000원을 갑니다. 그래서, 아, 역시, 의심스러워서 지켜보곤 있었지만, 어쨌든 고점과 거래량이 동반했기 때문에 설거지였나 보다 라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는 것도 계속 수상해서 근데 여러분들한테 영상으로 남겨드렸어요. 뭐라고? 여러분들 정말 위험하고 재무도 위험하고 차트도 위험한데 제 기준에선 이게 정말 시세가 나은 것 같지가 않다. 그러니까 절대 건드리지는 마시고 공부 차원에서 이 RF세미를 한번 지켜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너무 무섭잖아요, 그죠? 절대 상식적인 차트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근데 이제 결과론적으로 이게 이렇게 터진 거예요. 물론 지금 와서 이야기하는 거라 결과론적이라서 사실 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매매를 하고 있다. 이런 논리로 시세가 나왔다 안 나왔다 분간을 하고 있다는 거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하나 또 있죠. 제가 영상을 남기기 때문에 전 기억이 나는데 웰크론한테 제가 설명드렸죠. 이거 그럼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조금 보이시나요? 여기서 굉장히 거래량과 시세가 나오지 않고 박스에서 움직여서 한번 영상에서 언급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시세가 짧게 터집니다. 근데 고작 이거 나오고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한번 더 남긴 거예요. 웰크론한테. 스윙 자리, 중장기 스윙 자리 다 나왔지만은 제 기준에서는 시세가 안 나왔다. 심지어 지금은 이제 더 확실합니다. 한번 올리고 나서 쏟았는데 여기서 한번 또 올리고 쏟아지죠. 아직 안 나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안 팔았는데 이 거래량으로 여기서 팔겠습니까?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대충 봐도 이 친구들의 지금 단가가 뭐 대충 이날 그냥 딱 손 갖다 대볼게요. 그럼 한 3,700원, 800원?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대충 어림잡아 보자는 거예요. 3,800원. 그럼 고점이 7,490원입니다. 100% 두 배도 안 나왔어요. 두 배도 안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최대 거래량이 나왔고 신고가가 나왔기 때문에 이날 무조건 도망갔어야 되는 게 정석이라는 거죠. 장기적으로 더 갈지는 모르겠으나 그건 이제 진짜 세력의 마음과 시장의 관심도에 딸린 거라서 항상 원칙을 지켜가면서 매매를 하셔야 돼요. 어쨌든 이제 이 친구도 결과론적으로 한 줄 평을 하자면 주가가 한 차례 레벨업을 했고 지금은 4,700원, 800원 라인을 바닥으로 지금 계속 올리고 있죠. 시세가 크게 안 나왔다라고 객관적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관적이죠. 이렇게 저는 시세가 나왔다 안 나왔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락한 종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걱정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렇게 뭐 거래량이 막 폭발하면서 하락한 종목은 특별히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언급한 것들 중에 오늘 가장 많이 하락한 게 있다면 메가인디? 교육주가 오늘 박살이 났죠. 갑자기 그 세무조사 들어간다고. 그런데 저라면 여러분들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물론 세무조사 무섭죠. 무서운데 거래량이 거의 하나도 없이 10%를 밀었다. 이게 장기 관점으로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시간 투자를 길게 했을 때 무조건 먹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 걱정 없고 사실은. 물론 들고 있으면 뼈 아픕니다. 하루 만에 10% 하락. 정말 아프죠. 장기간 동안 횡보하고 쏟아진 종목인데 바닥에서 신저가가 나올 정도로 하락을 했으니 고통스러운 건 알죠. 하지만 메가MD를 들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시면 그냥 없는 돈이다 치고 1년짜리 2년짜리 적금한다 치고 그냥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막 시세를 폭발적이게 나온 걸 잡은 것도 아니고 이 친구 진짜 매집이 굉장히 잘 된 친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주에서 제가 항상 3개 언급드리는 게 메가MD, YBM넷, 아이스크림 에듀, 그리고 최근에 아이비 김영까지 그게 4개 언급드리잖아요. 메가MD가 추세가 가장 나쁘기 때문에 제가 YBM넷이 가장 추세가 좋다고 언급을 드렸고, 아이비 김영이 대장주에 가깝다. 왜? 등락이 세게 나오니까 그렇게 언급을 드렸던 거예요. 자, 오늘 하락은 좀 안타깝지만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중간중간 늦게 녹화를 하게 되는 날이 있으면 종목보다는 이렇게 강의형으로 제가 보고 있는 거를 하나씩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댓글로 한 번씩 글을 적어주세요. 뭐 이렇게 복잡한 것들은 뭐 댓글 답변으로 남겨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시간이 될 때마다 사람도 뭐 아직 얼마 없잖아요, 구독자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영상에 제가 남겨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소통 창구로 이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